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서부권 개발의 핵심 기폭제가 될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환승시설과 함께 쇼핑몰과 키즈, 푸드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2025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가 추진하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롯데가 2015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지 6년 만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KTX 울산역 앞 7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2,820억 원이 투입되며 주차장 등의 환승시설과 쇼핑몰, 스포츠와 키즈, 푸드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형 쇼핑시설이자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2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먼저 주차장 등의 환승시설 공사와 일부 상업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2025년까지 상업시설 공사가 완료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2,96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60억 원의 부가가치세, 2,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해적의 교통 환경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TX 울산역과 연계한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상권 광역화 등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어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역세권과 언양 등 서부권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KTX 역세권 주변을 신도심권으로 육성하려는 울산시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울주군의회 파행으로 반납 위기에 놓인 원전 지원금 7억 원을 유지해 줄 것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울주군의회에 상정됐지만 추경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이 원전 특별지원 사업비로 교부한 7억 400만 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서생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서 의원은 울주군과 군의회가 조속히 합의해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오는 9월에 열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협조 요청이 가능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비서실 또는 정무라인의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선 7기 동안 치적 홍보나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적이 없고 남은 1년 동안 그럴 일이 없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울산 재도약에 방점을 두고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인사 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며 업무성과 전문성, 인품과 자질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차 전지 산업발전 전략 발표를 앞두고 어제 삼성 SDI 울산 사업장을 방문해 2차 전지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천보, 정관, 이수화학 등 2차 전지 관계자들이 참석해 2차 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제조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2차 전지, 반도체 등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기업 간담회에 이어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2차 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돌아보며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를 점검하고 재학 중인 석박사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부산 상공회의소와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동남권 지역 상임회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5인 이상 주 52시간 전면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정 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안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울주군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옥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정주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 소음으로 힘든 상황인데 옥동 군부대가 마을 뒷산으로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마을 전체를 이전 지역으로 편입하거나 마을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신세계 측이 혁신도시 부지에 오피스텔 위주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중구청과 정치권에서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 상가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혁신지구 발전협의회는 신세계 측이 부지를 반납하고 떠나는 사태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가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신세계 측의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반발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혁신지구 발전연합회가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구 혁신도시 주민과 상가 등 관계자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혁신지구 발전연합회는 신세계 측이 아예 부지를 반납하고 떠날 것을 우려해 후속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특별법에 의하면 신세계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에 해당되어 지금 당장 수천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고 떠나도 관계기관은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법적인 제재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신세계 측이 매입한 부지는 양도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떠나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회는 신세계 측과 우선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시한 타협안은 모두 7가지. 먼저 상업시설을 기존 3개층에서 5개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업시설 준공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25년 조기 완공, 용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외에도 주상복합 레지던스 호텔을 섞어 오피스텔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스타필드 등 신세계 네이밍과 신세계 직영으로 운영해 일반 분양 후 먹튀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 희망시설을 최대한 수렴할 것과 개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5일자로 제안 내용을 신세계와 울산시의 각 2부, 박성민 의원 측에 한부를 보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신세계 측에 회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세계 측에서 제안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세계 측에서 이번 제안서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거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잠정 보류했던 불매 운동 등 대규모 시위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회에서 꺼내든 협상 카드. 신세계 측의 회신 결과에 따라 협의에 의한 개발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종갓집 청년포럼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중구 당협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종갓집 청년포럼은 박성민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만들어졌으며 사회활동을 이어오던 봉사회 임원들이 청년 문제와 사회 문제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종갓집 청년포럼은 2026년 말까지 청년위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울산의 청년과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박병석 시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와 정책 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남구청이 지난 1일자로 단행한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남구의원 7명은 어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의장이 추천한 바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 사무직원 추천 공문을 의회에 발송했으나 의사표현이 없어 행정 절차상 법령 위반 사실 없이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국제영화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감독 30여 명 가운데 9명과 함께 젊은 영화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등 지역의 주요 명소 안내에 이어 시청 시민홀에서 울산국제영화제의 발전 방향과 청년 예술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4년 영화 변호인으로 디렉터스 컷 제작자상을 수상한 최재원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의 영화 산업과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2021 민속씨름 울주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울주군민체육회에서 열립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울주군 체육회와 울산광역시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모두 16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체급별 최강자를 가립니다. 오는 7일 태백급 예선을 시작으로 8일에는 개회식과 태백장사 결정전이 열리며 9일과 10일에는 금강장사와 한라장사 결정전이, 11일에는 백두장사 결정전이 열립니다. 모든 경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삿바TV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울산 지역 양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7일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 파업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고 현대중공업은 오늘부터 나흘간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지역 양대 사업장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등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국민연금 연계 정년 연장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오는 7일 쟁의 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후 통과되면 쟁대위에서 교섭과 파업 전술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그러나 파업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조정기간이 만료된 13일 이후 전향적인 안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한다면 지부 역시 교섭에 응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가 부분 파업이 아닌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현 집행부가 출범한 뒤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단협도 타결하지 못한 상황. 사측은 교섭안 최종 타결 불발 이후 교섭 재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고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대표적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결정한 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투쟁 활동을 비교적 자제했던 지역 노동계. 올해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조합원 요구도 더 커지면서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제2기 울산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새로 구성된 14명의 시민감시단 단원들은 2년간 예산 낭비 신고나 제도 개선,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울산시 재정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예산 절감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예술계열 특수목적고에서 예술계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울산예술고에 대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와 예술계열 일반고 전환권이 심의위에서 가결돼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예술고는 전기고교 나군 일정에 맞춰 학생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모집 단위는 울산 관내와 울산예술고 인근인 양산시 서창동, 덕계동, 소주동, 평산동, 하북면 지역으로 한정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예술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1년 4차례 납부해야 하는 67만여 원의 수업료가 없어져 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 구직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3월 2일 이전 졸업이나 중퇴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구직지원금을 9월 1일 이전으로까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7월 14일까지 울산시 또는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원전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원전 관련 기관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8명을 원자력 안전자문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단은 전문기관과 학계,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2년간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시민 불안 요소,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5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마약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B씨는 대구의 한 기사식당 주차장과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